부산에선 바다 보이는 아파트가 곧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광안대교 뷰, 센텀 접근성, 고급 브랜드의 신축까지 한때 15억, 16억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지금 거래가 뚝 끊기고 호가는 무너졌으며 몇몇 단지들은 무려 6억 넘게 실거래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특히 바다와 가장 가까운 그 지역에서 서울 아파트도 울고 갈 수준의 낙폭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하락은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영구 전역이 지금 거래가 실종되며 가격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운대와 더불어 부산 부동산을 대표하던 지역, 교통, 학군, 바다 조망까지 갖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수억 원씩 조정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동안 잘 버티던 신축 단지들마저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션뷰, 브랜드, 입지를 다 갖췄음에도 하락폭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수영구내 30평형 아파트 중에서 저층과 직거래는 제외하고 실거래가 기준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 7곳을 순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지와 단지 특징, 전세가율, 현재 매물 시세와 실거주자의 생생한 한마디까지 실제 데이터로 낱낱이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단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7위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남천자이입니다. 2023년 10월에 입주한 따끈한 신축 단지로 무려 7개 동, 총 913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입니다. 최고 36층의 고층 설계까지 더해지면서 남천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던 곳이죠. 입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도보권에 있고 바로 앞엔 광안대교가 펼쳐지는 오션뷰까지 갖췄습니다. 뒤로는 조용한 주거지 분위기, 앞으로는 바다와 남천 중심 상권이 연결되어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광남초 도보 통학 가능하고 남천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아 자녀가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단지죠. 무엇보다 평지에 조성된 단지라는 점도 노약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겐 큰 장점입니다. 단지 내부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마감 수준도 뛰어나서 입주민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지 좋고 신축인 이 단지도 하락장을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33평형 기준 2025년 1월에는 15억 6천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같은 해 5월 6층 매물이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3억 2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하락률로는 약 20.5%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12억 5천만 원, 중층이 12억 7천만 원, 고층 오션뷰 세대는 13억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5억 8천만 원부터 있고 전세가율은 47.5% 수준입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갭투자자 입장에선 매수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 단지는 입주 초기부터 매매보다는 전세 거래가 더 활발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남천자이의 이번 하락은 입지나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높게 형성됐던 프리미엄, 그리고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같은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입지 좋고 상품성 뛰어난 신축 단지를 10억 초반대에 매수할 수 있는 드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등 시점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 입지와 구조 자체가 탄탄한 만큼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6위는 망미동에 위치한 수영 SK뷰 1단지입니다. 2019년 입주한 총 1147세대의 대단지로 지상 35층 규모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가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망미역과 배산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고 단지 뒤편으론 녹지가 풍부한 배산이 자리한 숲세권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지 안에서도 일부 세대는 조망과 채광이 뛰어나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배산초, 배정고 등 교육 여건도 양호하고 센텀과 밀락, 남천으로의 차량 이동도 10분 이내로 가능한 위치입니다. 생활권 자체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편이고 센텀 상권이나 광안리 해변까지 접근도 어렵지 않다는 점은 의외의 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35평 기준으로 2021년 고점인 8억 7,500만 원에서 2025년 7월 6억 8,500만 원으로 떨어지며 약 1억 9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21.7%를 기록했습니다. 저층 거래도 6억 2,500만 원 있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3억 9천만 원, 전세가율은 약 56.9% 수준입니다. 매물은 6억 초반대까지도 내려와 있지만 거래는 아직 잠잠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단지가 수영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브랜드 아파트의 밀집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부족하지 않지만 센텀이나 남천처럼 심리적인 프리미엄이 강한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고층과 중층, 저층 간 가격 차이도 커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단지는 가격은 합리적 수준에 진입했지만 시장 분위기와 투자 수요의 공백 속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5위는 밀락동에 위치한 부산 더샵 센텀포레입니다. 2014년에 입주한 이 단지는 총 12개 동, 1006세대, 최고층 27층 규모로 지어진 지 10년이 채 안 된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2호선 밀락역 도보권, 앞으로는 수영강뷰, 뒤로는 백산숲세권, 그야말로 강산역을 모두 품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센텀시티 백화점 등 센텀 생활 인프라를 도보로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지죠. 교육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밀락초 배정에 센텀 학원가까지 차량 5분 이내에 있어 생활, 교육, 자연환경까지 3박자가 갖춰진 입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탄탄한 입지를 가진 단지도 하락장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33평 기준으로 2021년 8월에는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2025년 7월에는 18층이 8억 원에 거래되면서 2억 9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하락률로는 약 26.6%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저층이 7억 2천만 원, 중층이 8억 원 선입니다. 전세는 4억 5천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요. 전세가율은 약 56.3%입니다. 현재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사실 센텀포레는 한동안 센텀과 밀락 사이에 낀 애매한 위치라는 평가도 받았었죠. 신축 이미지가 약하고 브랜드 인식도 센텀 내 다른 단지들보다 낮았던 게 상대적으로 큰 조정폭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센텀과 수영강 사이 숲세권이라는 입지,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격 메리트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단지입니다. 다만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 편이지만 매매 수요는 아직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타이밍을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이번 4위는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광안자이입니다. 2020년 8월 입주한 신축 단지로 총 8개 동, 971세대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최고 34층까지 올라가는 고층 설계에 광안리 바다와 금년산을 동시에 품은 더블 조망 프리미엄 단지죠. 입지 조건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년산역 모두 도보 6분 거리, 초등학교는 호암초 도보권, 센텀 학원가까지 차량 10분 이내. 교통, 교육, 자연환경이 고루 갖춰진 입지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수영시장, 홈플러스, 병원, 은행, 카페거리까지 걸어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단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아파트도 이번 하락장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4평 기준 2021년 8월 최고가 14억 4,500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 단지가 2025년 6월 22층이 10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4억 1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하락률로는 약 28.4%입니다. 게다가 저층은 낙폭이 더 큽니다. 2025년 7월 1층 매물이 7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같은 단지 내 고층 대비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7억 9천, 7층이 8억 7천, 중층이 9억 중반 정도입니다. 전세는 4억 8천만 원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약 52.7% 수준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부산 지역 공급 물량 증가. 이 모든 악재들이 겹쳐지면서 수요자들이 계속 관망만 하고 있는 거죠. 광안대교가 정면으로 보이는 고층 세대는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나머지 일반 세대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가격 방어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광안자이처럼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신축 단지는 언제든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금은 전고점에 물린 매물들과 심리적 저항선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3위는 광안대교 초입을 지나면 마주치는 대규모 단지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입니다. 1979년 준공, 총 33개 동, 3060세대, 50년 가까운 연식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은마라는 별명이 따라붙는 이유는 그만큼 입지와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광안리 해변과 도보 3분 거리, 남천역 생활권, 광남초 인접, 센텀 남천학원가까지 모두 연결되는 정통 부촌 입지에 위치해 있죠. 단지 내부는 넓은 평지 구조로 녹지 공간도 풍부하고 기본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노후 단지임에도 실거주 만족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지는 오래전부터 재건축 기대감이 꾸준히 유지되는 대표 단지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삼익비치타운도 이번 하락장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33평 기준으로 2021년 6월에는 16억 원까지 거래됐지만 2025년 7월 11층 매물이 11억 원에 거래되며 하락액은 5억 원, 하락률은 약 31.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은 중층 기준으로 10억 3,500만 원, 전세는 무려 1억 2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세가율은 약 11.6%, 전세갭이 무려 9억 원 이상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재건축 기대 수요 외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입지와 희소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반증입니다. 삼익비치타운은 2023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건축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조합 총회에서 특별건축구역 추진 안건이 부결됐고 결과적으로 9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84제곱미터 기준 분담금이 9억 원에 육박해 조합원 부담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죠. 이에 따라 조합은 기존 계획 대신 60층 이하 규모의 1:1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결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재건축 기대감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입지와 단지의 상징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건축 계획이 정비되는 시점부터는 시장에 다시 강하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은 단기 차익보다 장기 전략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현금 흐름에 따라 급매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실거주자나 중장기 투자자라면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단지입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2위는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입니다. 1988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11개 동, 1180세대 규모의 대형 단지입니다. 최고 15층 높이로 구성되어 있죠.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적 강점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수영강이 흐르고 밀락역과 도보거리라는 점에서 센텀, 해운대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백화점, 백스코, 영화의전당 같은 센텀 중심 인프라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구축 아파트에겐 드문 입지 경쟁력입니다. 생활권 자체도 비교적 평탄하고 단지 내외 도로도 넓어서 실생활의 편리함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가진 단점도 분명합니다. 40년 가까이 된 구축이다 보니 노후화가 눈에 띄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죠. 또한 학군 면에선 조금 아쉽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가까운 초등학교가 민안초등학교이긴 하지만 도보 22분으로 단지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평형 기준으로 2021년 고점 당시 13억 1,500만 원까지 거래되며 센텀권 구축 중에서도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1층 매물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4억 6,5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35.4%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2층 저층 매물이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 기준 8억 2천만 원, 6층 기준 9억 원 선입니다.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전세가율은 약 28.2%입니다. 이 정도면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죠. 쉽게 말해 전세로 살면 2억 4천이지만 집을 사려면 6억 가까이를 더 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이슈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은 수영동의 삼익비치타운에 비하면 덜 주목받긴 하지만 센텀 생활권 내 구축 단지 중 하나로 중장기 재건축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대 아파트는 입지적인 매력은 충분하지만 낮은 전세가율, 노후화, 추진력 약한 재건축 등 투자 매력보다는 실거주자 중심의 접근이 더 유리한 단지입니다. 센텀과 수영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보유를 고려하는 수요자에겐 충분히 가치 있는 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1위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광안 쌍용회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 11월에 입주한 이 단지는 총 6개 동 928세대로 구성된 대단지이며 최고 43층의 고층 건물로 조망권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아파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단지가 가진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광안역이 위치한 역세권이고 도보 5분 거리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으며 주변으로는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학원가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엔 광안초, 바다중, 차량 10분 내에는 센텀시티와 해운대, 문화와 상업, 교육이 한 곳에 모여있는 도시명 올인원 입지를 갖춘 대표적인 단지입니다. 게다가 앞에는 탁 트인 광안대교 오션뷰, 뒤로는 금년산 숲세권, 부산에서도 드물게 바다와 산 조망이 모두 가능한 단지로 프리미엄 입지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도 하락장의 충격을 피하지는 못했죠. 35평형 기준으로 2021년 4월에는 16억 원까지 거래됐지만 2025년 7월 18층 매물은 9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6억 7천만 원 하락률은 41.8%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34층 고층 세대는 12억 원, 1층 저층 세대는 7억 1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층 저층 간 가격 차이도 5억 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8억 9천만 원, 중층이 9억 4천만 원, 고층은 10억 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가는 6억 원 수준으로 전세가율은 약 64.5%입니다. 그나마 신축 중에서는 안정적인 전세가율이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거래량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광안리 일대 신축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고점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형성된 상태였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부산 내 신축 공급 증가까지 겹치며 매수자들이 여전히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생활, 교육, 교통, 조망이라는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춘 입지와 상품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이 회복될 경우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특히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거주와 투자 모두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 급등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이 유리한 상황이며 현재 시세는 향후 시장 반등 시 입지와 조망을 모두 갖춘 회복단지로 재평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수영구는 지금 그야말로 조정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센텀 생활권, 광안리 오션뷰, 숲세권까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입지를 갖춘 단지들조차 줄줄이 수억 원씩 가격이 빠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7개 단지 모두 입지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위인 광안 쌍용예가 디오션이나 삼익비치타운, 현대아파트처럼 수영구 안에서도 핵심 입지라 불리는 곳들이 무려 40% 넘게 하락한 걸 보면 입지 하나만으로는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점에서 심리적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반영된 단지들은 하락이 시작되자 더 빠르고 더 깊게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더샵 센텀포레나 수영 SK뷰처럼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실거주 수요가 중심이 된 단지들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단지의 구조, 생활 편의성, 그리고 실제 수요 기반이 하락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 50% 이상인 단지는 갭 투자나 전세 수요의 기반이 어느 정도 유지되며 가격 방어력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30%대까지 떨어진 구축 단지들은
매수도 전세도 모두 외면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재건축 기대감만으로는 시장을 버티기 어려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무조건 낙관도 무조건 비관도 아닙니다. 지금 이 하락장에서 진짜 저점인지, 가치 있는 매물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단지별로 냉정하게 분석하는 게 지금 이 시점의 해법입니다. 고점에서 3억, 5억, 많게는 6억 이상 떨어진 지금 그 하락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 짜여지는 시장의 신호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무리한 베팅이 아니라 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